그동안 개통 여부에 대해서 말도 많았지만 결국 2025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0시부터 개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안성-구리 구간은 경기 남안성 분기점에서 남구리 나들목을 잇는 총 길이 72.2km의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착공해 약 8년 만에 개통된 것입니다. 단순 지역과 지역을 잇는 수준의 고속도로가 아닌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시장에 세계적인 기업 삼성반도체와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지역을 서울과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만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의 건부장입니다. 오늘은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일명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경기 남부에 위치한 용인과 안성까지 차량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약 30분에서 40분대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통 여부에 대해서 말도 많았지만 결국 2025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0시부터 개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안성-구리 구간은 경기 남안성 분기점에서 남구리 나들목을 잇는 총 길이 72.2km의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착공해 약 8년 만에 개통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7조 4,367억 원이고 안성에서 구리까지 주행거리는 기존 92km에서 72.2km로 약 19.8km 감소했고 이동시간은 88분에서 39분으로 약 49분 단축되었습니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까지 31.1km 구간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시속 120km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동맥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분산해주는 역할과 함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수도인 서울과 행정 수도인 세종을 연결시켜주는 만큼 여기 동반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핵심 기업이 위치할 용인시 처인구를 관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특화 도시를 꿈꾸고 있는 안성시 또한 관통한다는 것에 큰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 지역과 지역을 잇는 수준의 고속도로가 아닌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시장에 세계적인 기업 삼성반도체와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지역을 서울과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만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IC와 JC를 포함하면 총 12곳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구간과 교통의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통의 시작점인 남구리 IC 그리고 서울의 첫 나들목인 강동고덕 IC가 있습니다. 강동고덕 IC의 경우에는 강동구와 송파구, 하남 쪽에서는 거리상 가까워서 이용하기가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 아래는 초이 IC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선을 갈아탈 수 있는 서하남 JC를 지나면 오포 IC, 북용인 IC가 나옵니다. 그 아래 북용인 JC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용인 JC에서는 영동고속도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이천, 여주, 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통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IC 중 하나인 남용인 IC는 2025년 12월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와 최단 거리로 고속도로를 연결시켜주는 곳이기에 항상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초 설계된 내용에서 일부 설계가 변경되면서 완공 시기가 다소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개통은 올해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산면 SK하이닉스 팩 공사가 3월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개통 때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개통이 되면서 원산면 일대의 교통 혼잡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 맵에서 지적 편집도를 이용해서 보시면 남용인 IC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지도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로 진입이 가능한 도로는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리와 묵리에서 넘어오는 318번 도로, 두 번째는 대감에서 들어오는 318번 도로, 세 번째는 사암리에서 들어오는 57번 도로,
네 번째는 17번 도로에서 들어오는 보계 원삼로, 다섯 번째로는 안성 북가현리에서 들어오는 57번 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도로를 이용해서 SK하이닉스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만 수많은 공사 차량과 일반 차량 그리고 자재 운반 차량들은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남용인 IC를 나오면 318번 국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18번 국도를 타고 SK하이닉스 정문까지는 약 2km이고 팩공장 1기 방향까지는 약 2.3km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워낙 가까운 거리라서 이동 시간은 약 3에서 4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남용인 IC가 개통되지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원산면에서 북쪽 방향에 위치한 양지 IC를 주로 이용해서 17번 국도를 타고 원삼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평소에 17번 국도는 일반 차량과 화물차들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서 출퇴근 시에 붐비는 도로입니다. 게다가 폐공사가 시작된다면 양지 IC에서 17번 국도를 이용해서 원삼으로 유입되는 차량들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용인 IC가 개통이 된다면 차량의 통행량은 크게 분산이 될 것입니다. 가장 최단거리인 남용인 IC를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318번 국도가 지금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 이동 동선이 될 것입니다. 통행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에 이 주변의 토지들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SK하이닉스와 거리가 가까운 만큼 협력업체 숙소, 주차장, 야적장, 주기장들에 대한 수요들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주변에 농림지역이 다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활용할 만한 토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평택 고덕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팩공장 건설 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면밀히 관찰하였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히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몰립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차량 동선에 대해서 예측하고 토지 투자에 접목을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량의 증가는 곧 유동 인구의 증가입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곧 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천지개벽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의 변화를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안성시에 만들어진 IC들에 대해서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